재밌는 짤 다음에 허은하 전 기획신문 대표 모신 데까지 하면은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방송 더 하겠습니다. 재밌는 짤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되게 예뻤습니다. 저게 지금 저 마음껏 작가 작품 같아요. 네. 화풍을 보니. 네. 우리 대통령이 김밥 드시면서 정말 특근하시는 모습이. 염염염. 앞으로는 키토 김밥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 이렇게 열심히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쪽한테도 되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재명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동안 샌드위치 초밥 가지고 공격했던 새끼들 이거 다 봐라. 이렇게 일하면서 먹느라 그런 거다. 이런 거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개 샌드위치를 혼자 먹은 것처럼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애처로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그 다음 건 보여주시면 그거잖아요. 첫날 이재명 대통령 야근 윤석열이 신라 호텔에서 만찬 혈세 33억 소요된 거. 아니 사실 하루는 누려도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더 이재명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심하게 지금 망가졌는데 이게 하루도 이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제 윤석열 취임하던 날 거의 우리는 초상집이었지. 진짜. 기억나요? 맞아요. 저 볼 수가 없었다 진짜. 볼 수가 없었죠. 우리 다 못 봤잖아요. 저기 갔던 박지연 저기 갔던 사람들. 그렇죠. 저기서 건배까지 하더만. 자 그리고 윤모 의원님도 있는데 이번 대선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 네. 자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눈에 띄는 신스틸러가 있었습니다. 이완규, 윤석열의 절친, 법제처장. 진짜 쌍욕 나온다 진짜. 이완규 여전히 불려갔는데 오세훈이도 있고요. 참 볼만한 인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중에 핵심 이완규, 국무회의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그날 쉽게 표현하면 눈앞에 세고 시킨 거.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회. 멋있다. 이러려고 뽑았죠. 근데 이거 국무회의가 3시간 넘게, 그러니까 4시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화장실 한번 안 가고 김밥 먹으면서 하니까 밑에 사람들도 전부 3시간 반 동안 방금 밑에 애들도 하려고 했죠. 화장실을 아무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 기저귀 차. 다 쫄았다. 다 쫄았어 지금.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재명 악마의 좋은 점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말 잘 듣게 돼 있어. 자 이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공무원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직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늘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세상이 달라졌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김밥 먹는 게 좀 마음 안타까웠던 게 이진숙한테 부탁하면 바로 빵 사왔어. 너무 불편하게 빵보다 밥이 김밥을 시키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게 재밌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 네. 이제 끝장이다면서. 사실 이재명 지금 밑에 보면은 지금 언론이나 이제 뭐 군대나 경찰, 검찰 이런 애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유리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디얼백도 있네요. 찌질이님 작품 너무 이거 진짜 재밌고 좋았어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중앙대에 걸린 대형 현수막입니다. 의혈중앙. 자랑스러운 동문 법학과 82학번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를 응원합니다. 좋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얼굴 사진을 곤성동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곤성동이 꿈꾸고 있습니다. 안 돼. 이게 이 다음 게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어제 국무회의 스케치가 잘 돼 있어요.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그래요?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과 장 차관의 질의응답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한다. 장관 대신 회의에 참석한 한 차관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계속 문답만 오갔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다고 했다. 또 다른 회의 배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말을 길게 하고 어쩌다 한두 사람 특정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 식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본인이 궁금한 게 많아서인지 남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과 장 차관의 질의응답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한다. 장관 대신 회의에 참석한 한 차관은 똑같은 지금 거죠. 2번 들어갔네요. 그 다음 거 읽어봐요.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한 내용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는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 증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다.
회의 뒤 참석자들 사이에선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이나 평소 궁금했던 것을 많이 물어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장 도지사를 지내고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내용을 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질적인 국무회의 같아 보였다. 대통령이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다. 감이 좋다라는 평들이 나왔다. 이 자료에선 빠져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윤석열은 1시간 동안 지가 58분 이야기했는데 알맹이가 없잖아. 그렇죠. 네. 꿰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사실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이 송곳 같은 거야. 윤석열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아는 척 하려고 했던 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자, 저 청년, 23살 저 청년은 훗날 대통령이 됩니다. 86년 경일일보네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성남시 상대원동. 어떻게 저기는 주소까지 저렇게 기사로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그랬죠. 네. 아파트 동호수까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상대원동 1752-2번지에 사시는 이재명 씨. 이것이 바로 열린 사회. 서로 믿는 열린 사회 아니죠? 여러분 86년 11월 달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이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왜 다들 웃어? 자, 어제 꽤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이재명 취임 이틀차 일본학교 전수조사 지시함. 야, 진짜. 저게 지금 저 댓글 부대랑 또 연관이 있고요. 네. 근데 교육부 이주호도 저기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표정이 안 좋아. 이 다음 게 재밌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올라왔던 SNS인데 첫 번째 보면은 모란에서 시청 방향 환풍구 덮개 찌그러짐 해당 부서 확인 후 정비 바람. 그러니까 저 강아지가 그러니까 시청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이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주말에 시장이 산책 나와가지고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돌아다니면서 탁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성남시장 때 올라왔던 트위터인데 실제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의 행정력 한번 볼까요? 장관들과의 첫 만남 웃기지?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내가 성남시청 근처에서 휘트니스 센터 운영하다 보니 그때 당시 분위기 잘 알거든. 공무원들 점심때마다 식당에서 이재명 욕밖에 안 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전혀 보지 못한 방식의 정권 운영이 시작될 테니까. 때 되면 인도 갈아엎고 도로 갈아엎고 쓸데없는 정화작업 한답시고 기존 예산 꾸역꾸역 쓰던 방식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라 살림은 어떻게 굴릴지 기대된다. 네. 민원을 많이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로 승진을 시켜줬더니 민원 배틀. 공무원들이 다 민원을 받아와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사라지더라. 나중에는 민원을 쪼개가지고 한 사람 민원을 둘러 쪼개가지고 나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나 이게 정말 웃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저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내란 의원들아 난 너무 신나 그런 표정이라고. 알았으면 끄덕여. 빨리 끄덕여. 옆에 조태열 그다음에 이주호. 네. 웃고 있지만 내란 의원. 눈물이 나겠죠. 네. 그나마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그렇죠. 다 잘렸죠. 사실 네. 이주호하고 조태열은 내란하고 직접 관계는 없다고 네.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할 수 있죠. 믿지를 않았으니까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표정 예쁜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 그리고 국무회의 들어설 때의 표정. 네. 강훈식이 표정이 안 좋네요. 지쳤습니다. 강훈식은 하루 만에 지쳐가지고 다크서클 생겼구나. 강유정 의원도 얼굴이 완전히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강씨 국회의원 출신들이 다 강행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체력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 신났지 뭐. 일하고 싶었는데 막 일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대통령이야. 니들 뒤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2024년 작년 국감 때 조희대가 법관수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 인력 확충해야 된다. 네. 물론 조희대는 일반 판사들 이야기였는데 대법원도 늘려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법관은 늘려도 되지만 대법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제 MBC 클로징 멘트예요. 오늘 대법원장의 말에는 헌법에 담긴 뜻, 국민을 위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법원 증언 문제에 앞서 국민을 처단하려 했던 내란과 법원 폭동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 이러한 표현이 담긴 입장을 신속하게 내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때는 한마디 안 하던 조희대가 그러니까요. 헌법에 담긴 뜻을 존중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어찌했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 작년에
법관수 늘려야 된다고. 사실 상고법원을 만들든 대법원을 더 키우든 해서 지금 저기 법관 중원법이 지금 잠깐 멈췄다고는 하는데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해야죠. 정치적인 게 아니라도 해야 돼. 늘려야지.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피해 입는 건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오늘 또 지금 현충원 행사에서 만났잖아요. 조이대랑 대통령이랑. 아유 깍듯하네 히데요시. 저요토미 히데요시. 자, 그 다음 간 보겠습니다. 대법원 증원 원조는 국민의힘. 2010년 한나라당의 대법원 개혁안. 1. 대법관수 24인으로 증원. 2. 비법조인 3분의 1 대법관 임명. 이에 대해 대법원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거부. 1. 법관 증원 대신 대법원 상고회부를 심사하는 상고심사부 설치를 주장. 일 많으니 인력 늘리겠다고 하자 비서진을 늘려달라고 함. 권한은 나누기 싫고 게으른 놈들 맞다. 2. 판결문 전면 공개. 이거는 지금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이 법관 증언한다 그러면 원조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비법조인 3분의 1 대법관 임명. 이거 이번에 김어준도 대법관 하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엄청 때렸잖아요. 아니, 오프다님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 비교하시면 나 제일 싫어. 난 내 색깔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법조인만 들어가는 자리 돼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네, 맞아요. 자, 그다음 드디어 국회에 지금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오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거 진짜 있다면서요? 짠짜라짠. 네, 있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의장실에 긴급 버튼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 보도 안 됐나?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기서 열렸잖아 밤에. 한번 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나왔잖아. 나 못 봤네. 그거는 미처 못 봤는데. 아니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차 움직이는 거 위에서 찍은 거야. 론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 진짜. 알았습니다. 자, 명태균 좀 이상하긴 하죠. 나보고 나라 살렸다며. 그런데 의사 열사라고 불러야지. 정치 부럽고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내가 입 열겠냐? 이런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명태균 씨는 당신은 살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한테 다 떠넘길 텐데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떠들 거잖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명태균이 김건희하고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태효에 의하면 3년 안에 이 정권 다시 뒤집어 엎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꿈속에 있는 것 같다. 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개방 인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5천만 원짜리 뭐 에르메스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이쪽에. 어쨌든 지금 단두대에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거 이제 그 다이아몬드로 박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란 종식 지금 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저런 그림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통과 그러니까 겁해. 미몽. 다시 현실 감각이.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야, 진짜 윤석열이는 진짜 어떻게 봐도 그냥 무능한 새끼. 저런 게 검찰총장이었다고 싶을 정도로. 예, 저 집에서 저러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여름에 이제 패딩 입고 급하게 쫓겨나면 그런 거지 뭐. 자, 그다음 한겨레 반평인데요. 지금 아직도 윤석열에서 못 벗어나는 국민의힘 이야기하는 건데 그나마 특검 반대 뭐 국민의힘 어쩌고저쩌고 지금 윤석열 뭐 머리 안에서 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다음 여기 지금 특검 화산 폭발한 거예요. 요게 이를테면 저게 이제 공룡의 멸종 이야기거든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공룡이 멸종했다는 게 정설인데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 이런 거야.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정청래 의원이요. 호남 다니면서 뭘 행사 공식 명칭이 뭐냐면 이재명 사용 설명회예요. 이재명 사용 설명회.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리는 거예요. 대통령 온 것만큼 환영해 주더만. 본인도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만큼 지금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 법사위가 이제 약간 좀 스피디하게 가니까 국민에서 비판한다니까 정청래 위원장 다 부러우면 대통령 하세요. 정답이죠. 그럴 거면 진작에 열심히 하지. 그 전에 자기들 대통령 있을 땐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진짜 저 때부터 이상해서 저것도 저 로고 바꾸는 거 약간 수익 사업 아니냐. 네. 네. 이건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건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원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외국에 뭐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 저런 문양 바꿉니까? 누가 대통령 하든 그대로 쓰지? 그대로 쓰죠. 네. 맞아요. 근데 워낙 윤 정부 때 새 로고 바꾸면서 저런 검찰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는 데서 말이 많았었고 1억 2천 정도 쓰면서 그것도 이제 연결성이 있는 업체에 맡겼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고 지나가다가 특검 세계가 즐거움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뉴스는 그걸로 도배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저거 이제 정치 보복 행위로 이제 프레임 잡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찍었던 사람도 이제는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찍긴 찍었는데 저걸 받아야 돼. 김건희 수사 받아야 돼. 뭐 윤석열 구속돼야 돼. 이런 심정일 테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살 떨리겠다. 최소한 그 계엄 때 지도부였던 사람들은 처벌 받을 겁니다. 자, 김상욱 의원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건데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네. 지금 국회의원 사퇴한 분들 자리로 들어간 거야. 네. 네. 봐봐요. 근데 표정이 정말 해맑아. 뭐 뭔가 사람다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때 국힘 자리에 있을 때는 혼자 패딩 입고 앉아가지고 막 고개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어제 그 최혜병 특검에 지금 기권한 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선 때 비대위원장 되고 현충원 가서 최수근 그 상병의 묘비를 닦던 저 김용태가 어제도 참여를 안 했어. 미친놈 아닐까요? 와, 진짜 저거는. 김문수가 물어봐도 누군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한 거지만 김용태는 진짜 깡깡입니다. 대가리에 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뭔가 지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꾸며내서라도 말할 줄은 알지. 김용태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혼자 주워 섬기는 거 말고는 앞뒤 논리도 없고 행동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뭐 하다 온 사람이 저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지금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지역구가 포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광명에 있다가 광명에서 이제 안 되니까 포천으로 넘어갔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지금 6월 30일까지라고 해서 본인은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참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김용태 같은 경우는 언행 일치가 안 되니까 사람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야야 너 뭐 쇼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쇼가 아니었어. 그걸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비는 뭐 눈물 지으며 닦다가 정작 이 투표를 하니까 기권을 해요. 미친놈들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국민의힘을 지금 혹독한 빙하기가 올 것이다. 결국 멸종이네. 아까 화산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엄이 미안하면 내란 김건희 최한병 특검법 뭐 협력해야 된다. 이거 어제 조경태가 한 이야기죠. 자,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당 예산 이 당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정신이 이상하신 분도 한번 볼까요? 3특검법 반대하자는 국힘 당론에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등 찬성. 세 개 다 찬성한 게 저 세 사람이야. 근데 그래놓고 안철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갑다 해요.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진짜 안철수는 아픈 것 같아요. 네. 계속 말할 때도 계속 이렇게 발음 세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뭔가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아니, 저게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야? 지가 해결을 해놓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뭐야? 찬성한지 모르는 거 아니야? 뭘 찬성했는지. 거부권 그건 영내도 잘못돼. 그렇게 그 말이 시비는 거. 자, 오랜만에 회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상이몽에 나온 장면 중에 이게 요즘에 막 그 유튜브 가면은 역주행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차인표 닮았다 일파만파. 근데 그게 김혜경 여사가 한 말인데 망언을 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요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동상이몽 다시 한번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아저씨 이런 느낌이 있고 그 아재를 절연하는 부인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자 저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게 그 후로도 한 꽤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때 워낙 그 예능에 출연했던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 배경이 집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을 다 보여주면서 진짜 실생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아 근데 이제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경상도 남자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진화하는 게 보여요. 네. 처음에는 약간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면 어쩌고 이게 안 되던 사람에서 나중에는 반찬 직접 꺼내 먹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외식 가자고 하는데 반바지 슬리퍼 신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노란색 티 입고 강남의 스테이크 먹으러 반바지. 근데 아저씨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상류층의 강남 부자들 삘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와대 관저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재밌는 짤은 그거 아니에요? 하면석 대통령 영부인들의 음악 정보. 네. 여기 차인표 닮았다고 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재명이 잘생겼냐, 차은우가 잘생겼냐 이 논쟁. 저는 그 논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좀 숙연해지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태완 하력에 숨진 노동자 책상인 이재명과 기본소득. 네. 김용규 씨 돌아가신 바로 그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개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들이 형태만 공기업이지 모든 업무를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껍데기만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면 저런 사고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러니까 자기들 일 편하게 하려고 직접 고용을 하면 자기가 관리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주를 주고 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런 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탄핵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고 지금 책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기본소득 이 책을 아예 이렇게 놓고 자주 보시던 그 열혈 지지자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분이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이런 데 반응을 좀 빠르게 할 것 같아요.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재명 지지자에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슬픈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이 저녁에 못 돌아오는 게 얼마 전에 SPC도 똑같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게 없어. 얘네들이 진짜 나쁜 게 조중동류 언론들은 기업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자기들이 얻는 이익 중에 0.0000 몇 %만 써도 안전 인력들도 확충하고 안전 장비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안 하니까 지금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처럼 뭐 안전을 중시하는 뭐 공무원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 이런 개소리나 고자빠졌으니까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최근에 또 SPC에서도 또 한 명 돌아가셨잖아요. 네. 자, 빵 터지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대통령 퇴근 차량 감시해야 됨. 차만 보내고 퇴근한 척 할 수도 있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바라긴 하죠. 진짜. 출근 안 하는 대통령을 보다가 요즘에 퇴근 안 하는 대통령을 본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시면 관저가 그 안에 있으니까 진짜 퇴근 안 하고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안 하고 사무실에 있으면은 부하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6시 땡 되면은 관저로 퇴근을 했대요. 거기서 근데 업무를 관저에서 보셨다고.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거나 저래거나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번 생은 뭐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다들 어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잠깐 남아 있는 시간은 이거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지금 보니까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 조상호 변호사. 네, 조상호 변호사. 마음에 듭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맨날 자랑하는 게 저쪽 뒤쪽에 영등포고등학교 나왔다고. 네. 이동도 좀 잘한다고. 조상호 변호사도 지금 대통령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 이분은 지금 논란이 꽤 있어요. 최강욱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이제 반대하는 쪽. 점점 반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선택했다면 찬성입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여러 의견을 좀 이제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근데 들어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그 무슨 특검에서 그 회자되는 웬만한 검사들이 다 관련돼 있는 그런 변호사이기도 한데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그런 관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측면도 있죠. 이 조심스러운 게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국민들 99%는 찬성했던 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이님, 아래님 감사드리고요. 제이님, 김문수와 그들의 해단식에서 행위를 들으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태영청 설립을 건의합니다. 태영청장으로 국내 최고의 미모에 손만 매섰고 욕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며 과격하고 절대 자비가 없으신 마차 스승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또 제이님,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하실 때 빈차를 보내고 야근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퇴근 시 얼굴 인증 확인해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또 제이님, 김용태는 왜 최상병 묘비에 가서 묘비 사이즈를 재고 있나요? 본인 묘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현충은 못 들어갑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정치 그만두고 취업이나 알바하면 역사의 치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그만 오늘 여기까지. 제이님 우리 방송 출연하실래요? 할 말이 많으면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해. 자, 재밌는 정치 시사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최고의 셀럽. 그렇지만 민주당 신입 당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자, 오대훈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